정말 자아가 올바른 사람은 오염수 속에 있어도 잘 물들지 않는데요. 내가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그룹에서는 가능한 빨리 나오셔서 내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받으시고 좋은 영향만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원 언니.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말해주는 시원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 초반에 알았으면 좋았을 대학 입학과 내가 속하게 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저는 대학 졸업 여부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과 지내고 있고, 모든 내용은 제가 제 주변을 지켜보면서 느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의견인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원 언니. 네, 그럼 대학을 정말 가야 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데 필요한 관점 4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을 가는 비용과 앞으로의 장래성 살펴보기.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간신히 문 닫고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 상경했기 때문에 등록금과 월세, 생활비를 따지면 4년간 최소가 1억은 들었을 거예요. 또 대학 진학 이전의 교육과정, 초등학생 때부터 받은 사교육까지 합치면 더 큰 비용이 소요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대생이라면 조금 더 대우를 받겠지만 제 주변의 인문대, 예체능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을 간다면 연봉 2천 중후반대, 중견에서 대기업을 간다고 해도 3천 중반대에서 4천 초반의 초봉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총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투자된 비용을 1억 2천 정도로 잡고 연봉을 3천으로 잡았을 때,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 4년 공부를 해서 4년 정도 돈을 벌면 원금 회수가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그 4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면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그 돈 자체도 닦아놓고 보면 절대 큰 돈이 아니죠. 다른 계산법으로 따졌을 때는 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때의 연봉을 2,400, 내가 대학을 나왔을 때 3,000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애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내가 투자한 1억 2천이 아깝지 않으려면 그 전공을 살려서 최소 20년은 일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계산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의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직급을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은 사실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따지기에도 공기업은 잘 모르겠으나 공무원은 수입 자체가 너무 낮죠. 그리고 돈은 많이 받지만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센 대기업도 과연 내가 정년까지 이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 인플레이션과 인간 수명이 증가한 점,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까지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4년을 갈아서 배운 기술이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건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한 미지수죠.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및 희망 진로에 따라서 가능한 한 정답에 가까운 계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원 언니.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현실적, 사회적인 메리트입니다. 제가 고2, 고3 시절에 어른들에게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들었던 말을 정리하자면 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대학을 안 가면 무시를 당한다. 대학 이름은 꼬리표처럼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다니고 그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잣대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선택지를 넓혀라. 애초에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지더라도 일단은 대학은 가라.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학구열이 좀 있는 편이기도 했고 스스로에 대해 쪽팔리기 싫어서 했던 거라서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서 저한테 뼈로 와닿은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입을 준비하던 시절에서 훌쩍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무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학을 나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누가 나를 만날 때 대학을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로 무시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벌주의에 너무 찌들어서 본인이 원래는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미끄러져서 고대를 갔다고 반년 내내 탐망을 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너무 자격지심이 가득해 보이고 없어 보인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언행과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 학벌 자체보다는
고졸이어도 자신이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람, 그런 태도만을 보고 교제를 한 적도 많은데, 주변에서는 아예 자기 학벌 밑으로는 소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벌 타이틀만으로 판단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바사 케바케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확실하게 좀 뼈로 와닿게 느낀 건 확실히 입사 지원을 할 때는 필요했다라는 점이에요. 회사에 지원서를 쓰고 입사 전에 졸업증명서를 뽑을 때 와, 이 종이 한 장에 주어지는 증명성이 나의 4, 5년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 외에는 제가 체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현실적 사회적 메리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나를 대학 타이틀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정도가 대학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 언니.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요, 자기 통제력을 가진 자신과 비슷한 노력을 한 집단에서의 자존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입시생 시절에 존경하던 학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름도 모를 대학을 가셨는데 OT를 나가고 한 학기를 다녀보면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자기 전공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학교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1학년 때는 누구나 놀고 먹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체감이 안 되는 경험담이었지만, 그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자퇴를 하시고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그 전공에서 전국 톱으로 알려진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벌을 이용해서 원장까지 다신 거고요. 그 당시에 저는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케이스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로를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이겨내는 자기 절제를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집단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절제하는 나의 모습이 부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단은 굳이 대학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공들이고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보편적으로 대학으로 인식될 뿐인 거죠. 제 주변에는 대학을 안 가고 19살에 공무원을 합격한 친구, 자기 진로를 찾아서 4년제를 포기하고 전문대를 선택해서 전공 기술로 쓰리잡을 뛰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버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세 번째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운동선수를 준비했다든지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든지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대학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모인 곳으로 아주 최소한의 필터링은 걸러진 집단이고, 대학 진학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신 분이나 성인이 된 이후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신 분들도 그에 합당한 조직에 속하게 되셨을 겁니다. 결국 본인이 들어간 집단은 그 정도의 노력을 해왔거나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필터링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 공부는 또 안 하는 그런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 공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정말 없었고, 아침에 영어 듣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저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주변에 눈치 주면서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제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야 사람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게 대학이든 아니든 상관없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퀄리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원 언니.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요, 이렇게 노력해서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의 감으로써 형성되는 인간관계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아니라도 상관없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 4년제 대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연합 동아리 활동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정말 인성도 교양도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제가 타지에서 왔음에도 고향 친구처럼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친구들을 이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짝을 만나서 안정적인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꼴이 난 친구들도 있고요. 일단 비슷한 집안 분위기나 교육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라 서로 가치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 이성교제의 목적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인간 대 인간으로 먼저 알게 되면서 기본적인 신뢰도와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는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최악은 아닌 정상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교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는 인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건 사람을 인맥으로 생각하고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의 힘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결이 맞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만약 지금 본인이 소속된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자신의 물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자아가 올바른 사람은 오염수 속에 있어도 잘 물들지 않는데요. 내가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그룹에서는 가능한 빨리 나오셔서 내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받으시고 좋은 영향만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원 언니.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대학 진학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4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개개인에 따라 다른 대학 진학에 대한 투자 비용과 회수 비용 명확하게 따져보기. 두 번째, 현실적 사회적인 메리트를 무시할 만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지 생각해보기. 세 번째, 내가 정상으로 인식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 굳이 대학이 아니라도 자기가 노력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네 번째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필터링이 걸러진 그 집단에서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 네, 저도 문을 닫고 대학을 들어간 입장이고 이미 입시를 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를 할 염두는 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추가 모집에서 떨어졌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나 다른 분야에서 제가 도전할 영역을 찾아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제가 20살 때 대학 입학을 하던 당시에는 제 진로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생각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학위주의나 학벌의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영상의 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면적인 게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집단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그것이 당신을 계속 증명해 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원 언니였습니다. 안녕.